드디어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이제 갈 날이 정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역을 선정한 방식, 그리고 뭐 전공을 선택한 방식, 그다음에 가서의 목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역을 퍼스로 결정을 했어요. 퍼스로 결정을 했는데, 어, 퍼스로 결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제가 갈 수 있는 지역, 다마 제도가 시행하면서 만 55세까지 영주권 심사를 받아줄 수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딱 세 군데로 압축이 돼요. 다윈, 퍼스, 아들레이드.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사실 기후적으로 봤을 때 저는 더운 거를 좋아해서 다윈을 가는 거를 선호를 했죠. 하지만은 다윈에는 아쉽게도 기술학교가 없습니다. 뭐 4년제 대학도 있고 요리학교는 있는데 기술학교는 없더라고요. 다윈은 그래서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아들레이드랑 퍼스인데, 아들레이드 지역이 기술학교? 그런 4년제 대학?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퍼스보다는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아들레이드 지역이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학교들이 많이 좀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도 많이 아들레이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퍼스가 사람이 적은 거죠.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퍼스를 선택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전체적으로 물가를 비교했을 때도 퍼스가 가장 저렴하거든요. 일단은 뭐 동부 지역에 비해서 집세가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퍼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겨울에 추운 걸로 따지면 퍼스나 아들레이드나 비슷하긴 하지만, 퍼스에서 해안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적도 지방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따뜻한 물에서 바다 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여행 다니기도 아들레이드보다 퍼스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퍼스로 갑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입니다. 우선 전공은 기술 학교죠. 사실 기술 학교 아니고 4년제 대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IELTS 7.0에 놓고 공부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간호, 토목, IT 이쪽으로 꼭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일단은 7.0이 안 될 거라고 보고, 되면은 저도 그쪽을 선택하겠지만, 일단 안 될 거라고 보고 5.0에 맞춰서 어, 전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이제 꼽아봤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자동차 정비 쪽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리, 세 번째로는 건축 인테리어입니다. 건축 인테리어는 뭐 이런 거죠. 카펜터, 뭐 타일러, 그다음에 뭐 페인터, 그 캐비넷 메이커, 이런 쪽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우선은 자동차 정비 쪽을 생각한 이유는, 자동차 정비를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건설 중장비 정비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트럭이나 뭐 대형 트럭 있죠. 대형 트럭, 버스, 트레일러 이런 쪽 정비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이제 핫해지고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 세 가지의 가장 기초는 자동차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동차 정비를 가서 이 세 개 중에 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죠. 순수하게 자동차 정비만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호주 전체 직업군 중에서 토목 인력이 가장 부족해요. 그 가장 부족 직업군 탑 10 안에도 토목기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토목기사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 관련된 일들이 계속 발생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목에 관련된 발생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쪽 관련된 중장비 기계 또 많이 수요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정비사도 저는 많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은 자동차를 통해서 중장비 쪽 정비를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것도 뭐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수요가 그만큼 있을 거라고 본다라는 거. 그래서 자동차 정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게 요리입니다. 요리 같은 경우는 요리도 호주 10대 부족 직업군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유튜버들 여행, 그 호주에 지금 체류하면서 뭐 워킹 홀리데이든 학생 비자든 뭐 그 시민권자 영주권자시든 그분들이 이렇게 여행 다니는 영상들을 좀 보다 보면요, 호주에 약간 좀 외곽 지역인 관광지들이 있어요. 그런 관광지에 식당 문들이 다 닫았답니다.
그 닫은 이유가 뭐 황당해요. 사람이 관광객이 없어서 식당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갖고 식당 문을 닫았대요.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시민권자분들은 여행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같은 지역을 여러 번 방문했을 테니까. 코로나 전에도 방문했을 거고. 그냥 그런 사람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기가 원래 맛집이었는데, 맛집이어서 막 체인점이었는데 왜 닫았냐라고 했더니 요리사가 없어서 문을 닫았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요리사가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들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요리사가 꼭 그렇게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호텔 리조트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병원 급식소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쪽 있죠. 호주에 지금 요양보호사도 굉장히 많이 부족 직업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이 부족 직업군이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일단은 먹고 살려면은 식당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리사죠. 조리사들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호주 쪽 제가 지역을 퍼스로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광산입니다. 광산. 광산에도 역시 그 뷔페식으로 하루 3끼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광도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거기에도 요리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다양한 그런 뭐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리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건축 인테리어 이쪽인데, 사실 그 뭐 타일러라든가 그러니까 타일 붙이는 사람들, 뭐 페인트 하는 사람들, 뭐 하여튼 건축 인테리어 이쪽 부분들은 사실 동부 지역에 지금 공급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 한 35세 전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이전 35세 이하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약에 이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동부로 가셔야죠. 공급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 직업군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서우주 지역,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도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은 뭐 서우주라든가 다윈이라든가 이쪽에도 당연히 부족 직업군으로 되겠죠. 사실 그 퍼스는 그 건축 인테리어 이쪽에 부족 직업군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못 본 것 같아요. 다윈에는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쪽도 3순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동부로 쏠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우주에서 일단은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고, 서우주에서 영주권 심사를 할 수 있으면 영주권 심사를 하고, 만약에 또 안 될 것 같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은 다인 쪽으로 이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가서 일단은 뭐 1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5.0 맞으려면은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어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의 목표는 영주권이 아니에요. 자꾸 제가 영주권으로 뭔가 지역을 선정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목표가 영주권으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주권은요, 그냥 제 목표를 이루는 것 중에 영주권이 있으면 그만큼 더 편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영주권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요, 호주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놀고 먹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호주뿐만이 아니라 뭐 호주 주변에 있는 남태평양들 섬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여행하는 게 저의 목표죠. 목표가 그냥 딱 영주권, 이게 아닙니다. 일단 영주권을 왜 따려고 하냐. 학생 비자로 있으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여행을 해야 되니까는 좀 제약이 있죠. 뭐 주말밖에 못 다닌다라든가. 관광 비자로 있으면은, 그러기에는 제가 아직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사실 경제적 자유를 이뤘으면은 관광 비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되죠. 경제적 자유를 아직 못 이뤘기 때문에 지금 학생 비자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영주권이 있으면은 일을 하는 게 좀 수월해져요. 지역을 이동하면서 워킹홀리데이 같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영주권이 워킹홀리데이 같은 비자처럼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을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입니다, 투자. 호주에서 영주권이 있으면은 호주에 부동산 투자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물론 영주권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대출 되나? 일단 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액을 제 돈으로 갖고 해야 되니까 투자 비용 액수도 많이 크죠. 하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출이 80%까지 나와요. 그리고 뭐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 더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영주권자가 되면은 그런 대출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가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처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한국보다 부동산 투자도 훨씬 수월하다라는 거. 영주권이 있으면 여행 다니기 편하고 일하기 편하고 투자하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의 목적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여행을 다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호주에서 얼마가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금액으로 따져봤는데 15억 달러가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근로소득으로 해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소득 외에 또 다른 소득을 만들어내라라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배당주죠. 배당주 해갖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맨날 배당주를 선호하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월세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한 건데 저도 호주 가서 원래 쉐어하우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가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계속 저도 부동산 호주 퍼스에 있는 부동산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선호하는 지역은 매물이 빨리빨리 사라지고요. 좀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지금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퍼스의 부동산도 어느 정도 지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렌트를 해서 제가 쉐어를 놓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차는 최대한 저렴한 거를 사되 쉐어를 놔서 제 체류 비용을 더 줄여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영주권을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영주권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